자, 그러면 다음 사연을 이제 뽑아주셔야 되는데 네. 누가 읽어주실지에 대해서 둘 중에 한 분 뽑아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반대로 안 하신 카노님께서 전략 성공. 상주? 네 상주 상주는 저희 지명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상주입니다. 정말요? 네. 근데 카노 씨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요? 상주? 성주. 성주예요. 네, 참외 유명한. 성주. 참여하면 성주죠. 네. 성주나 상주나 뭐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상주는 곶감. 네. 곶감 맛있죠.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요. 그 상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례식 관련된 이야기 아닐까요? 그 상주. 네. 상주면은 그 상의 그 주이신 분. 네네. 옷이. 오늘 옷이 우와. 나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짜 근데 좀 그런. 제가 코트를 입고 왔는데 네. 코트가 그 카라가 꺾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펴지니까 다른 걸로 갈아입고 왔는데. 오호. 카노 씨가 읽어볼 건데 상주가 어디 지역이죠? 경상북도. 경상북도 하면 또 카노죠. 네, 그렇게 연관이 된다고요. 예, 경상도 사람입니다. 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대전. 정말요? 나도 네? 나도 대전 쪽. 진짜요? 어디? 저기 익산. 익산. 많이 멀지 않아요? 많이 멀지 않아요? 야, 대전에서 바로 옆이야. 전라북도.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가까워요. 대전 광역시하고 가까워요. 네. 대전이 그 노잼 도시로 유명하죠. 맞아요. 네, 대전이 부자들이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또 엑스포가 있었잖아요. 꿈돌이. 네, 저 어렸을 때 꿈돌이 되게 좋아했어요. 공가이만. 꿈돌이. 자주 가셨나요? 전 자주 갔죠. 아, 그래요? 거기 근처였어요, 집이? 네, 근처였어요. 부자야. 아니야. 지금도 대전에 부자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죠. 근데 이제 눈에 띄는 부자는 그때 꿈돌이 엑스포 있었을 때 진짜 너무 좋아했었는데 큰 이모가 대전에 사셨거든요. 네. 그 군인 집안이어가지고 부자셨어요? 부자였어요. 역시. 네, 저희 큰 이모 그러니까 그 이모부가 대령이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자주 놀러 가서 놀았던 기억이 좀 있네요. 대전 그러면은 성심당 빵도 드셨거든요. 그럼요. 언제까지 갈 것 거기 같지. 가셨어요? 제가 20살 되기 전까지 대전에 있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서 이제 대전을 떠났죠. 그럼 대전 떠나고 딱 거기 서울로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서울에 딱 왔을 때 완전 유잼 도시로서 되게 좋았겠네요. 맞아요. 우와 이런 게 있었군. 대전은 진짜 할 게 없거든요. 그게 대전이 먼저 발전을 해가지고요. 그 아파트 단지 형성이 좀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그 띄엄띄엄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의 송도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송도 노잼입니까? 송도 할 게 없잖아요. 할 거 없기는 맞아요. 해요. 어디 갈 데 없기는 해. 어디 가려고도 되게 멀고. 네, 맞아요. 영화 근데 말고는 이제 없죠. 홍대나 이런 데 가면 골목 다 있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게 다르죠. 번화가 형성이 덜 네, 됐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저희가 한번 그 이야기 나온 거 대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 건데 우리 카노 씨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연님과 팬텀아츠 팬인 희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때는 2003년 6월,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우리 집은 마당이 있는 주택에 부모님과 저, 그리고 동생과 친할머니까지 5 식구가 살았어요. 그중 친할머니께선 엄마가 시집 오기 전부터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상태셨어요. 그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당뇨까지 앓으셨죠. 설상가상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엔 치매까지 오셔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서만 지내셔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간호해야 했기 때문에 집엔 꼭 한 명은 붙어 있어야 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 옆에서 할머니 간호하는 일을 자주 도와드렸어요.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몇 시간 정도는 혼자 할머니를 보살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급한 볼일이 있을 때는 저를 믿고 나갔다 오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부부 동반 모임이 생긴 부모님이 집을 비워야 할 일이 생겼어요. 동생도 그때 운동을 해서 집을 자주 비웠는지라 할머니를 보살필 수 없었어요. 때마침 당시 제가 다니던 학원이 공사로 인해 일주일 정도 운영을 하지 않아 제가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저녁을 챙겨드리고 저만의 일탈 아닌 일탈로 라면을 하나 맛있게 끓여 먹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잘 못 먹게 하셨거든요. 배부른 상태로 제 방으로 돌아가 마음껏 TV를 보고 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 방에서 물건을 막 던지는 것 같은 요란한 소리와 할머니의 고함이 들려왔어요. 할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할머니 방문을 항상 열어놨기 때문에 소리가 더더욱 잘 들렸습니다. 저는 곧장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야? 저리 가 이놈아. 내 방에서 썩 나가.
할머니 방을 확인해 보니 리모컨이며 휴지곽이며 손에 집히는 물건은 죄다 던졌는지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마치 허공에 누가 있다는 것 마냥 물건을 막 던지셨어요. 아 할머니 왜 그래? 있긴 누가 있다 그래? 저기 저 머시마 좀 내보내줘야. 저 짝에 상복 입은 머시마 안 보이냐? 제가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할머니는 제 품에 숨어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자꾸 방구석을 향해 누가 있다면서 내보내달라고 말이에요. 방에는 분명 저와 할머니밖에 없는데 자꾸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 부모님이 계셨다면 부모님에게 맡겼겠지만 집에 저 혼자밖에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떨림이 그대로 제 몸에 전해져 저도 덩달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고민하던 저는 기지를 발휘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가리키던 곳에 진짜 어떤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신용을 했어요. 자 할머니 여기 봐봐. 내가 잘 말해서 내보낼게. 꼬마야 착하지. 밖으로 나가자. 이리 온. 저는 마치 마임을 하듯 온갖 몸짓을 동원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아이를 할머니 방 밖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현관문까지 열어 내보내는 척 열연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방문을 활짝 열어두면 침대에서도 현관문이 잘 보였거든요. 물론 그 존재가 진짜 나갔는지 어쨌는지 저는 모를 일이지만 할머니는 신기하게도 점차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좀 진정이 된 할머니를 옆에서 잠들 때까지 보살펴드리곤 잠든 틈을 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깨셔서 똑같은 행동을 하실까 두려웠었거든요. 부모님은 오랜만에 가진 모임이라 밤늦게 오신다 하셨는데 제가 계속 빨리 오면 안 되냐 막무가내로 졸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엄마 아빠 늦게 들어가니 일찍 자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도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깨셨는지 또 방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까처럼 고함을 치진 않으셨지만 혹시 몰라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성호야 어디야? 할머니 방으로 가 확인해보니 할머니는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도대체 누굴 그렇게 찾으세요? 성호가 아까 내 아들 성호가 저 짝에 있었는디. 아까 정 여기 있었는디. 할머니가 되간절 성호라는 아들을 찾는 겁니다. 할머니 아들이라면 아빠의 형제라는 소린데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빠는 총 5남매였는데 그중 성호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형제는 없었거든요. 성호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일 리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도 못했고 말이죠. 역시 치매 때문에 헷갈리신 건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이따 아빠 오면 물어보자 생각하곤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아빠가 늦게 들어오셨고 또 거하게 취해 들어오셨기 때문에 물어볼 타이밍을 놓쳐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등교하고 수업을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 친한 친구에게 장난을 쳤던지라 기억이 생생해요. 친구에게 저는 손거울을 이용해 햇빛을 반사해 얼굴에 쏘는 장난을 쳤어요. 친구는 이따 쉬는 시간에 보면 가만 안 둔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더니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담임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가다 제가 장난치는 모습을 보신 줄 알고 벌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부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희봉아, 이거 가지고 어서 집에 가보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구나. 선생님은 저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당시 울음을 터뜨리며 무슨 정신으로 혼자 택시를 타고 집까지 갔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챙겨준 옷으로 갈아입고 곧장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 무심코 고개를 돌리니 활짝 열린 할머니 방문 너머로 할머니의 빈 침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저 침대에 앉아있는 할머니 모습조차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아빠를 비롯한 일가 친척 모든 분이 모여 장례 절차에 대해 논하고 계셨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저거는 어떤 식으로 막 의논하다가 상복은 누구까지 입을 건지에 대해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아빠와 고모들이 손자 손녀들은 아직 너무 어리니 그냥 자식까지만 상복을 입자고 의견을 모으는 듯 싶었어요. 옆에서 듣던 저는 상복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려 정신없는 아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성호가 누구예요? 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성호라는 이름을 듣고 매우 놀란 아빠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드렸는데 그 말을 들은 아빠는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시길 원래는 아빠 위로 형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호라는 이름은 저에겐 큰아버지 성함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 이름을 기억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큰아버지는 8살 때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 몰랐을 수밖에 없었죠. 형님이 상준으로 타려고 어머님을 모시러 왔나 보네. 제가 지난밤 겪었던 일은 파급력이 컸는지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아빠는 친척들과 의논 끝에 상조회사의 말에 상주를 큰아버지 이름으로 올리셨어요. 정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상복 입은 아이는 큰아버지였던 걸까요? 또 아빠 말처럼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찾아왔던 걸까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오늘따라 많이 보고 싶네요. 이거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진짜.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근데 상복 입은 남자가 어릴 때 돌아가신 큰아버지였을까요? 좀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다 보면은 저승사자는 가족의 모습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볼 때 일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귀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셨을 수도 있지 않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좀 가장 친숙한 얼굴로 가는 게 그쵸. 네, 그렇게 또 됩니다. 모셔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저승사자여도 그렇게 할 것 같긴 해. 무서운 얼굴로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근데 이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보셨다가 갑자기 딱 성우네 하고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좀 더 먹먹하긴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가 진짜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네네. 소중한 사람들 다 잊어버려. 그렇죠. 추억을 송두리째 다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좀 반가운 소식인데 이건 또 다른 내용인데 치매를 고칠 수 있는 이제 의학적인 부분이 좀 계속 이제 좋아지고 네네. 있잖아요.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거. 과학 발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의학도 이제 같이 발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빨리 가슴 아픈 병이잖아요. 맞아요. 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또 개인적인 생각이죠. 네. 그럼 또 혹시 뭐 주변 분들 중에 이렇게 치매를 겪는 분이 있으신 치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제 기억을 잃으신 친척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조금 먹먹한데 말씀은 못 하시는데 저는 알아보세요. 그래서 저를 보면 자꾸 눈물을 흘리셔요. 보러 가면 한 번씩 보러 가거든요. 안타깝네요. 전 저희 할머니가 뇌질환으로 이제 그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제 누워 계시면서 치매가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딱 전날에 저 알아보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하죠. 맞아. 그런 거 보면. 저는 진짜 이게 귀신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게 또 지금 사회 분위기고 근데 귀신이라는 거 있었으면 좋긴 해요. 좋은 쪽으로의 그것도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살아왔을 때 인생에 대한 추억 덩어리잖아요. 사실. 네네네. 또 이 제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또 평생 잊지 못할 네. 또 이제 추억이네요. 또 할머니 돌아가신 거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사실 누군가 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돌아가신다, 누군가 죽는다는 거는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않은 그렇지만 누구나 겪는 일들이잖아요. 네. 너무 슬퍼한다라는 의미에서 살짝 벗어나서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으로 좀 바꿔도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